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와 시장의 강력한 단기 불확실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낮아진다고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4분기 테슬라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정량 사실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3대 지수는 제 생각으로는 기술적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디어에서는 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자, 타깃 쇼크에 기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시작 전에 타깃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EPS가 예상치 대비 훨씬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문제는 추후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깃은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중에 하나죠. 유통업체가 아무래도 경기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타깃 CFO의 얘기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연휴 시즌은 물론이고 내년까지 도전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전망이 안 좋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타깃 주가가 13%나 하락을 했어요. 다만 미국의 10월달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월 대비 1.3% 증가하면서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는 미국의 소비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다. 최근에 월마트 실적도 괜찮게 나왔었죠.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경기에 대한 안 좋은 예감을 또 언급할 수 있겠고요. 타깃 CFO도 이런 식의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에 미사일 피격 사건이 있었어요. 2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3차 대전으로는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 확전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별주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성장주 간에도 차이가 있었고 유통주 간에도 차이가 있었죠.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월마트는 오늘도 0.72% 상승했지만 타깃은 13%나 하락을 했고요. 성장주들도 구글 같은 경우는 잘 올랐는데 메타는 하락하고 반도체도 빠지고 테슬라도 3.86% 빠지고 그야말로 개별주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에 이제는 정말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될 수 있을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많이 빠질 수 있겠죠. 자,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11,230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했는데 이게 또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11,183까지 떨어졌고요. 1,500은 지지 라인입니다.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제가 제시를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이를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나스닥의 단기 목표가는 11,600 정도가 될 것 같고 11,600을 넘어서서 장대 양복을 뽑아낼 수 있다면 추세 전환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소비 지표를 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비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의 10월달 소매 판매 증가율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전자제품과 스포츠용품 이런 제조업에서는 소비 감소가 있었지만 식당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서비스 품목에서는 강세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주유소 매출액이 한 달 만에 4.1% 큰 폭 늘었다는 것은 최근에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했다는 건데요. 역시 리오프닝과 관련된 여행 수요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블룸버그와 같은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는 거래가 많아졌다기보다는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Q가 아니라 P가 올라서 이렇게 소매 판매액이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급격한 긴축을 연준에서는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추후 소비가 조조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전년 대비 미국 소매 판매를 보더라도요. 거의 2년 가까운 계속해서 전년 대비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폭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소비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과거보다는 미래의 전망이죠. 오늘 타깃의 실적을 보면 일단은 월마트는 최근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타깃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매출액은 예측치를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지만 주당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 상황에 타깃은 좀 맞닥뜨린 것 같고요. 타깃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계속해서 앞으로 내년까지 도전적 환경이 이어질 것 같고 실적 전망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타깃 주가도 폭락하고 오늘 미국 증시에 전반적인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좋은 뉴스도 있었어요. 자, 이틀 전만 하더라도 매파적 발언을 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오늘은 또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만 이번 12월달 FOMC 때는 50bp 즉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거죠. 다만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또 하나의 물가 지표 발표로서 남아 있고요. 뭐 12월 달에 고용 보고서도 12월 초에 발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2월 14일에 연준의 다음 기준금리 인상이 정해질 것이니까 아직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엔요, 악재와 호재가 겹쳐지면서 상당히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매 판매만 봤을 때는 미국 소비가 그렇게 꺾이지 않은 걸 보니까 아직 미국 경제는 좀 튼튼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타깃이라는 업체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까지는 경기 침체 상황이 또 이어질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은 5에서 5.2% 정도를 최종 금리 인상 목표로 하고 다음 달부터는 인상 속도가 완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리고 이것을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뭐 나쁘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소매 판매와 관련돼서는 아직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이 소매 판매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물가도 떨어져야지 뭐 또 좋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그 해석이 복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어쨌든 오늘의 하락은요, 저는 기술적인 하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뭐 13%, 15% 가까운 급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우가 이렇게 한 4일 정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 형님이 이렇게 쉬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나스닥은 그 아우로서 지금 같이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는 이미 일목균형표상 이 구름대 저항을 넘어서면서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구름대 안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구름대를 넘어서서 이 위로 올라서야지 이제 추세 저항이 추세 반전이 어느 정도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구름대 저항대가 지지 라인이 1700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오르락 내려가는 횡보 장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횡보 장세는 아마 12월 14일, 그러니까 FOMC 회의 전까지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이 다음 달에 금리 정책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되면서 횡보하는 장세가 어느 정도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2월 14일에 기준금리 발표가 빅스텝 0.5% 인상 확률이 85%라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자,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든지 이 날짜로 가까워질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멈추고 반등을 시작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 템포 지금 쉬어가고요. 워낙 지난 한 달 동안 다우지수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그에 반면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과 다른 뭐 중국 증시도 최근에 상승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12월 14일 그러니까 FOMC 회의 전후까지는 좀 한 템포 쉬는 흐름이 나왔다가 만약에 50bp 발표가 된다면 연말까지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분의 의견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증권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매드머니를 진행하고 있는 짐 크레이머에 따르면 1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FOMC 회의 있을 때까지죠. 이때까지 시장은 랠리를 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는데 이분의 의견이 맞은 적이 없었어요. 이분의 의견과 반대로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정말 12월 14일까지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산타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게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확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나토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폴란드는 나토의 소속국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다면 나토는 전쟁에 참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토 사무총장 의견에 따르면 자, 이번에 폴란드를 피격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미사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발생한 그 미사일이 뭐 오폭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를 의도적으로 공격할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폴란드 대통령 역시 러시아 미사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나토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뭐 강력하게 피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폴란드에 미사일 쓸 이유는 전혀 없다. 이거는 러시아의 미사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확전이 되면 안 되니까 좀 다행스러운 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쉬어가려는 단 시장 분위기 속에서 테슬라는 오늘도 3.86%나 빠졌는데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180불대까지는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왔고,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가 50bp 정도로 12월 중순에 발표가 나면 연말에는 그래도 250불에서 270불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한 차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나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지금 테슬라가 저는 매우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테슬라 주식을 신압으로 잘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과 같이 시장보다 더 안 좋은 테슬라의 움직임은 역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따른 경영 공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팔고 오히려 그 돈을 트위터에 투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행태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들의 많은 실망감 때문이라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를 경영할 새로운 전문가를 찾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EO를 뽑는다는 건데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라는 회사를 재구성해야 되죠. 이미 50% 가까운 임직원을 해고도 시켰고 계속해서 트위터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트위터에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를 넣는다든지 스팸봇과 가짜 계정 차단을 위한 $8의 구독료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만간 트위터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새로운 CEO, 트위터 CEO도 임명할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CEO가 누가 될 건지 아직은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단기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이제 트위터 오버행 관련된 이슈가 끝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4분기 인도량 판매량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생산량만 봤을 때 올해 50% 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분기에 46만 6천 대 정도를 생산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올해 한 140만 대 정도 생산을 하면서 전년에 90만 대 정도 생산을 했기 때문에 50% 정도의 성장률을 생산량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프로덕션은 is not the issue. 그러니까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생산의 이슈가 아니라 문제는 역시 딜리버리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정말 암담한 그런 4분기 딜리버리 예상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33분 전에 나온 예상치라서 따끈따끈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41만 5천 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42만 9천 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암담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리 블랙 형님 같은 경우는 한 43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고, 많게 봤을 때는 45만 대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생산량이 46만 6천 대까지 나온다면 45만 대 정도까지도, 아니면 2만 대 정도만 딜리버리가 빠진다면 44만 대도 딜리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41만 5천 대라니 청천벽력 같은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면은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예상했을 때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을 46만 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프리몬트라든지 텍사스와 베를린을 합쳤을 때는 트로이 테슬라이크 수량과 똑같습니다. 프리몬트 여기 보시면 14만 6천 대고 똑같죠.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합치면은 5만 4천 대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가 상하이의 차이가 커요.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4분기에 기가 상하이 인도량은 21만 4천 대로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가 상하이는 10월 달에 8만 7,700대를 생산을 하면서 곱하기 3을 하면 기가 상하이 최소 생산량이 나오는데요. 26만 3천 대 정도가 나와요. 자, 그리고 4분기에 지금 중국의 가격을 4에서 9% 정도 인하를 했고 1,000불 이상의 보험료 인센티브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오더량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생산량이 대부분 딜리버리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44만 대에서 46만 대 가까이도 딜리버리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상당히 지금 기가 상하이 판매량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단기적인 악재,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던져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연말에 산타랠리도
오더라도 연초에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테슬라는요,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한 180불대부터 270불대 사이를 연말 연초에 왠지 횡보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세미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를 한다라고 테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뭐 한 2주 뒤면 이제 행사를 한다라고 하고요. 올해 한 100대의 세미트럭을 생산해서 딜리버리를 할 것 같아요. 자, 이날 12월 1일 날 첫 번째 딜리버리는 이제 펩시코, 그러니까 펩시라는 회사에 일단 딜리버리가 될 것 같고, 기가 네바다에서 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연간 5만 대의 세미의 생산 능력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세미는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테슬라가 이러한 이벤트를 한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부침이 컸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하고 일론 머스크가 또 주식을 파는 거지 않겠느냐라는 또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마냥 좋다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가 측면에선 그렇지만 회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펀더멘털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SD 베타 버전 11이 나왔죠. 지금 정말 소수에게만 이미 지금 릴리즈가 됐지만 땡스 기빙가 11월 말에 있죠. 추수감사절 11월 말에 버전 11을 좀 더 이제 와이드하게 배포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퍼블릭에 전국적으로 배포한다는 뜻은 아니고 11월 말에 일단은 좀 더 와이드 릴리즈가 되면 연말에 진짜 12월 달에는 버전 11이 FSD를 구매한 모든 사용자에게 배포가 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연 매출도 수익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매스컴과 미디어에서 이를 크게 다루면서요, 테슬라 주가에 상당한 또 호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악재와 호재가 상반되어 움직이는 그런 테슬라이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를 한다면 이를 기회로 삼고 계속해서 잘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점선은 테슬라의 EPS 예상치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반듯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실선, 이 검정색 선은 테슬라의 주가예요. 자, 주가는 이렇게 부침이 있고, EPS보다 지금 주가가 이 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에도, 그러니까 2년 전에도 이렇게 주가가 밑에 있다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죠. 자, 어쨌든 지금은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인 상황이니까 이를 기회로 삼으셔서 향후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면은 크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 테슬라니까 잘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